비가 내리는 오후, 교실 창문에 빗물이 줄줄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세윤은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고 있었다. 고3 수험생으로서의 피로가 뼈를 파먹는 듯 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녀를, 아니 모든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대학 입시, 학원, 모의고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상을 삼켜버렸다. 하지만 오늘 그 피로 속에 스며든 것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세윤아.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그 음색. 세윤의 심장이 덜컹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교실 앞자리에 서 있는 세경 선생님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었다. 세경 선생님은 국어 교사였다. 30대 초반의 나이, 검은 단발머리에 세련된 안경을 쓰고 항상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를 입는 그녀는 학교에서 완벽한 선생님으로 불렸다. 학생들은 그녀를 동경했다. 하지만 세윤에게 세경은 달랐다.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공부가 너무 힘들어? 세경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가 세윤의 책상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뻗어 세윤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세윤의 피부가 화끈거렸다. 교실은 비어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하교한 후였다. 세경은 종종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세윤을 불러 머무르게 했다.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피곤해서요.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세경의 손을 피하려 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세경의 손가락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그 순간 세윤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다. 이게 무슨 공포와 함께 이상한 전율이 스쳤다. 세경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부드럽지만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세윤아, 너는 특별해. 내가 봐도 그래? 다른 애들은 그냥 공부만 하지만 너는 더 깊은 게 있어? 세경의 손이 세윤의 뺨을 스쳤다. 세윤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선생님은 신이었다. 반항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세윤의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그녀는 여자였다. 세경도 여자였다.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차가운 법칙.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세경은 세윤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섰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길, 세경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오늘은 너무 늦었어. 세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서 세경은 라디오를 켰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세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나처럼 자유롭게. 세윤의 집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그녀는 외동딸로 모든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세경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세윤을 바라보았다. 내일 다시 보자. 그리고 이건 우리 비밀이야. 세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어진 뺨, 흐트러진 머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밤 세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세경의 손길이,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의 밤은 조용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었다. 학교 생활은 그녀를 압박했다. 친구 지은은 항상 세윤아, 너 국어 최고잖아. 세경 선생님 딸처럼 느껴 라고 장난쳤지만 세윤은 웃을 수 없었다. 세경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선생님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과거에 연애가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하지만 세윤은 이제 그 소문이 궁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세윤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세경을 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은 시조를 배웁니다. 윤선도의 연립에 있을 세경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하지만 세윤의 시선은 세경의 손에 고정되었다. 그 손이 칠판을 가리킬 때마다 어제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수업 중 세경이 세윤의 책상을 지나며 속삭였다. 점심시간에 와 세윤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점심시간, 세윤은 빈 교실로 갔다. 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 어제 어땠어? 나 때문에 잠 못 잤지? 세경의 미소가 장난기 어린데 눈빛은 진지했다. 세윤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세경은 다가와 세윤의 손을 잡았다. 잘못된 게 뭐야? 감정은 자유로워. 한국 사회가 우리를 가두는 거지. 그 말에 세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세경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둘만의 공간.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세경은 세윤을 학원 끝나고 데리러 오곤 했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붐볐다. 명동의 번화가, 한강의 산책로. 세경은 세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봐, 이게 서울이야.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사람 속에 있어. 세윤은 세경의 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세경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세경은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했다. 나는 후회해. 그래서 너를 지키고 싶어. 세윤의 일상은 변했다. 공부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피로 속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친구들은 세윤의 변화를 눈치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남자친구 생겼어. 세윤은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기사들, 동성애자 차별이라는 단어. 세윤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그 말은 세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 가을날 세경은 세윤을 한강으로 데려갔다. 붉은 단풍이 물결처럼 펼쳐진 강변. 그들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세경이 만든 김치찌개가 들어간 김밥. 맛있지? 우리 집 맛이야. 세윤은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저 당신을 사랑해요. 세경은 세윤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세상 모든 것을 녹여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세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오늘 늦게 들어오냐? 걱정되네. 그날 밤 세윤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세경 언니. 아니, 선생님. 당신은 내 빛이야. 하지만 그 빛은 곧 어둠을 부를 줄 알지 못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세윤의 방창문에 서리가 피어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세경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도 화이팅. 수업에서 바이 그 짧은 문장이 세윤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학교는 여전히 압박의 장소였다.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몰아붙였다. 세경은 유일한 예외였다. 그녀의 수업은 시와 감정을 가르쳤다. 문학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숨기지 마. 하지만 세윤은 숨겨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세경의 아파트로 초대받은 날, 세윤은 떨리는 가슴으로 문을 열었다. 세경의 집은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벽에는 한국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있고 책장에는 시집이 빼곡했다. 어서 와, 집처럼 느껴. 세경이 차를 타주었다. 녹차의 향기가 방을 채웠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세경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산에서 자란 그녀는 가난했지만 문학이 그녀를 구했다고 했다. 아빠가 여자는 공부만 해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사랑을 꿈꿨지. 세윤은 세경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윤의 세상이 뒤집혔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로맨스는 항상 이성애였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진짜였다. 세경의 입술은 그녀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다. 세경의 아파트, 학교 뒤편의 공원, 심지어 학원 끝나고의 카페. 세윤은 세경을 전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그들의 비밀을 더 달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이 세윤을 의심했다. 너 요즘 왜 세경 선생님 수업만 좋아해? 무슨 일 있어? 세윤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학교는 소문이 온상이었다. 게다가 세윤의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랑의 환각이 공부의 리듬을 깨뜨렸다. 어머니가 물었다. 세윤아, 왜 이렇게 멍해? 대학 가려면 정신 차려. 세윤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비밀은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사랑보다 의무를 우선했다. 설날에 모인 친척들,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 세윤은 아직 18살이었지만 이미 그런 압박을 느꼈다. 세경은 세윤의 고민을 알았다. 걱정 마, 우리는 함께야. 나도 내 미래를 생각해. 그녀는 세윤에게 대학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 국문과. 세윤의 꿈이었다. 하지만 세경의 눈빛에 스며든 피로는 세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세경은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과의 갈등을 호소했다. 남자 선생님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싱글이라고. 세윤은 안아주었다. 언니, 당신은 완벽해요. 설날이 지나자 눈보라가 서울을 덮었다. 세경은 세윤을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다. 눈 쌓인 한옥거리, 전통 찻집. 그들은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손을 잡았다. 여기 오면 옛날 생각이 나.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우리도 자유로웠으면. 세경의 말에 세윤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은 두려움이었다. 학교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다. 세윤은 연극 동아리에 참여했다. 세경이 지도 선생님이었다. 연습 중 세경의 시선이 세윤에게 머물렀다. 다른 학생들이 눈치챘다. 선생님, 세윤이랑 친하세요? 세경은 웃으며 특별한 제자니까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시였다. 어느 날 밤, 세윤은 세경의 아파트에서 울었다. 언니, 우리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졸업하면. 세경은 세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 수 있어? 나는 기다릴게. 내가 대학 가서 나처럼 선생님이 돼. 그 밤, 그들은 더 깊이 안겼다. 세윤의 몸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온전히 느꼈다. 한국의 추운 겨울, 그 사랑은 불꽃이었다. 하지만 불꽃은 타오를수록 재가 된다. 봄이 오기 직전 세윤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너희들 조심해. 선생님과 학생, 세윤의 피가 식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 아니면 다른 학생? 세윤은 세경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견디려 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학교 운동회 날 세경은 세윤을 응원석으로 불렀다. 달리기 경주 후 세윤이 지친 몸으로 앉아있자 세경이 물을 건넸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주변 학생들이 속삭였다. 저거. 이상하지 않아? 세윤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세상은 잔인했다. 그날 저녁, 세경은 세윤을 안아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강해.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인 봄, 세윤과 세경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학교 뒤편의 벚꽃 나무 아래 그들은 몰래 만났다. 세경이 세윤의 손에 꽃잎을 올려주었다.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 거야. 세윤은 웃었다. 그 미소는 한국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빛났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 익명의 메시지가 세윤을 괴롭혔다. 이번엔 증거사진. 조심해 첨부된 사진은 세경의 아파트 앞에서 찍힌 세윤의 모습이었다. 누군가 스토킹하고 있었다. 세윤은 세경에게 털어놓았다. 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야? 학교 애들. 그녀는 세윤을 안고 속삭였다. 두려워 마, 내가 지킬게. 그날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세경의 아파트에서 보낸 밤은 꿈 같았다. 세경이 요리해준 비빔밥, 함께 본 한국 영화 파랑새. 화면 속 사랑처럼 그들의 감정은 넘쳤다. 세윤은 세경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언니, 저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세경은 키스하며 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학교 생활은 악몽이었다. 연극 공연이 다가오자 세경의 지도는 더 엄격해졌다. 세윤아, 내 대사 더 감정적으로. 연습 중 세경의 손이 세윤의 허리를 잡는 장면이 있었다. 배우 역할이었지만 그 접촉은 너무 현실적이었다. 지은이 눈을 치켜떴다. 얘야, 세윤. 너 선생님한테 특별 대우받네. 세윤은 부정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세경 선생님, 세윤이랑 레즈비언, 복도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한국의 학교는 이런 소문으로 아이들을 파괴했다. 세윤의 성적은 더 떨어졌다. 어머니가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대학 포기할 거야. 세윤은 울며 방에 틀어박혔다. 세경에게 전화했다. 언니, 저 포기할래요? 공부, 학교, 다. 세경은 달려왔다. 세윤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밤하늘 아래 세경은 세윤을 안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 때문에. 그 포옹은 세윤의 힘을 되살렸다. 그들은 한강으로 갔다. 야경이 아름다운 강변, 배를 타고 노를 저었다. 세경의 노래소리가 물결에 스며들었다. 그대여, 영원히. 공연 날이 왔다. 세윤은 주인공이었다. 연극은 춘향전 현대 버전. 세경이 각색했다. 무대 위, 세윤의 춘향은 세경의 이몽룡을 향한 사랑을 외쳤다. 사랑은 금기라도 피할 수 없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세윤의 눈물은 진짜였다. 커튼콜 후 세경이 세윤을 껴안았다. 잘했어.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질투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은 세윤의 오랜 친구지만 최근 세윤의 변화를 질투했다. 너 때문에 나만 소외된 기분이야. 공연 후 파티에서 세경은 다른 선생님들과 술을 마셨다. 한국의 학교 문화, 선생님들의 회식은 필수였다. 세경은 취해 세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가 너무 아름다웠어. 사랑해. 세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세경은 후회했다. 그녀의 동료 선생님, 남자 국어 선생님 민준 씨가 물었다. 세경 씨, 요즘 세윤 학생이랑 가까워요. 조심하세요. 세경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여름이 다가오자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세윤과 세경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세경의 휴가였다. 비행기에서 세경이 세윤의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첫 데이트야. 이 제주바다, 검은 현무암과 푸른 물결.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세경이 수영복을 입은 세윤을 보며 속삭였다. 너는 내 바다야. 그 밤 호텔방에서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세윤의 몸은 세경의 손길에 녹아들었다. 언니.
영원히 하지만 제주에서의 자유는 서울로 돌아오자 사라졌다. 학교 개학 후 소문은 폭발했다. 지은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선생님과 학생. 진짜 학교 게시판에 퍼졌다. 세경은 교무실에서 호출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세경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세경은 부정했다. 그냥 지도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렸다. 세윤은 울며 세경에게 달려갔다. 언니, 미안해요. 제 탓이에요. 세경은 세윤을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잘못 없어. 하지만 그 사건은 시작이었다. 세윤의 부모님이 소식을 들었다. 뭐? 여자 선생님과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세윤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녀는 세경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사회가 우리를 미워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세경의 말에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여름의 끝자락, 서울의 습한 더위가 가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윤과 세경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소문은 학교를 뒤덮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경은 세윤에게 말했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 맞서야 해. 세윤은 두려웠지만 세경의 강인함에 기대었다. 한국 사회의 편견은 뿌리 깊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시위가 보도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서구 문화라고 치부했다. 세윤의 부모님은 그녀를 상담소로 보냈다. 정신과 가봐. 이건 병이야. 세윤은 울며 세경에게 전화했다. 언니, 저 버려요. 당신 미래 망칠 거예요. 세경은 달려와 세윤을 안았다. 버리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그들은 인사동의 골목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다과를 먹으며 세경은 세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세윤아, 내가 내 삶의 빛이야. 한국의 봄처럼 피어나. 세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랑은 문학적이었다. 세경의 국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이 그들의 감정을 시로 승화시켰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 세경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의심. 교장 선생님의 말에 세경은 항변했다. 증거 없어요.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지은의 사진, 학생들의 증언. 지은은 세윤에게 사과했다. 미안, 나 질투해서. 하지만 진짜 이상했어. 세윤은 용서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친구의 배신은 사랑의 아픔만큼 컸다. 세윤의 수능 준비는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세경의 빈자리가 컸다. 세경은 집에서 기다리며 세윤을 위해 요리를 했다. 오늘은 삼겹살. 내가 좋아하잖아. 그들은 TV를 보며 웃었다.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옛 추억을 공유했다. 하지만 세경의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그녀의 나이, 32살.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자 세윤의 부모님이 세경을 만났다. 카페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을 망치지 마세요.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세경은 차분히 답했다. 아줌마,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세윤이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여자끼리.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세경은 눈물을 참았다. 가능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그 만남 후 세윤은 세경과 다퉜다. 언니, 왜 싸웠어요? 그냥 헤어지자. 세경은 소리쳤다. 헤어질 수 없어. 너 없이 난. 그 싸움은 그들의 첫 갈등이었다. 세윤은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의 압박 속에서 그녀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 그 통계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세경의 메시지가 왔다. 세윤아, 제발. 너는 내 전부야? 세윤은 다시 세경에게 갔다. 그들은 화해의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그 키스는 절박했다. 학교 재개학, 세경은 복직했지만 감시 아래였다. 학생들은 그녀를 피했다. 세윤은 홀로 고립되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복도에서 퀴어라는 욕설이 들려왔다. 세윤은 울며 세경에게 달려갔다. 언니, 저 못 버텨요. 세경은 세윤을 데리고 남산타워로 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세경은 반지를 꺼냈다. 이건 약속이야. 졸업 후 함께 살자의 세윤은 울며 받았다. 은반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가왔다. 세윤의 수능이 코앞이었다. 그녀는 공부에 매달렸다. 세경은 매일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수능 전날 세윤은 불안에 떨었다. 세경이 안아주었다. 너는 할 수 있어? 사랑이 내 힘이야. 그 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타올랐다. 부드럽고 깊은 결합. 세윤의 몸은 세경의 리듬에 맞췄다. 언니. 사랑해. 수능 당일 세윤은 시험장에 들어섰다. 국어 지문에 세경의 시가 나왔다. 윤선도의 작품. 그녀는 미소 지었다. 시험 후 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세윤은 안겨 울었다. 좋았어요. 당신 덕분에.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수능 결과는 좋았지만 입학 허가서가 오기 전 세경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세윤아, 나 임신 소문이 돌았어. 세경은 과거 연인과의 일로 인한 오해였다. 하지만 학교는 그녀를 해고했다. 스캔들 때문에 세경의 눈물이 세윤의 가슴을 찔렀다. 겨울이 다시 서울을 덮쳤다. 세경의 해고는 그들의 사랑에 치명타였다. 세경은 실직 상태로 아파트에 틀어박혔다. 미안해, 세윤아. 내 미래를 망쳤어. 세윤은 학교를 다니며 세경을 돌봤다. 언니, 당신이 없으면 저도 망쳐요. 하지만 세윤의 입시는 위태로웠다. 부모님은 그 여자 버려. 대학 가서 새 출발해라고 압박했다. 세윤은 갈등했다. 사랑 vs 미래. 세경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학원 강사, 하지만 소문이 따라다녔다. 레즈비언 선생님이라는 꼬리표. 인터뷰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세경은 무너졌다. 세윤은 그녀를 위로했다. 언니, 우리는 강해요. 한국 문학처럼 고난 속에 빛이 있어. 그들은 함께 책을 읽었다. 김지영, 1982년생처럼 여성의 아픔을 공유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세윤아, 미안. 하지만 세경 선생님, 과거의 남자랑 사귀었대. 너 이용하는 거 아냐? 세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세경의 핸드폰에 남은 옛 메시지, 과거 연인과의 사진. 세경은 설명했다. 그건 끝났어. 너만 사랑해. 하지만 세윤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언니, 나 당신 믿지만 두려워. 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왔다. 세경이 세윤을 성당으로 데려갔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로맨틱하지만 그들에게는 고독했다. 성당 미사 후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세경이 말했다. 세윤아, 나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의 세윤은 동의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날 밤 세경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남자, 과거의 짝. 세경아, 나 돌아왔어. 우리 재회하자. 세경은 거절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 남자는 세윤을 보았다. 너 학생.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사진을 찍어 세경의 가족에게 보냈다.
세경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미쳤어? 여자랑 집으로 오지 마. 세경은 무너졌다. 그녀는 세윤에게 말했다. 헤어지자. 너 젊어. 새 삶을 살아. 세윤은 소리쳤다. 아니. 당신이 배신자야. 오해였다. 세경의 과거가 세윤의 질투를 부채질했다. 그들은 다퉜다. 세윤은 집으로 도망쳤다. 부모님의 집에서 그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며칠 후 세윤은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삼키려던 순간 세경의 전화가 왔다. 세윤아. 제발. 세경이 달려와 세윤을 구했다. 병원에서 세경은 세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과거가 내 상처야. 세윤은 속삭였다. 언니, 용서해. 하지만 우리 끝인가 봐. 학교 졸업식이 다가왔다. 세윤은 세경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무대 위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빛이었어요. 세경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피했다. 해고된 몸으로 학교에 올 수 없었다. 세윤은 무대에서 울었다. 관객들은 감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눈물은 이별의 것이었다. 졸업 후 세윤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세경은 다른 도시로 떠났다. 부산, 그녀의 고향. 새 출발할게. 너도 그러렴. 마지막 메시지였다. 세윤은 빈 아파트를 보며 무너졌다. 사랑의 잔재, 세경의 향수 냄새. 여름, 세윤은 부산으로 갔다. 세경을 찾았다. 해변에서 세경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산책 중이었다. 언니 세경이 돌아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안겼다. 왜 왔어? 당신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재회는 고통이었다. 세경의 가족이 반대했다. 돌아와. 남자 만나. 세경은 거부했다. 세윤의 부모님도 대학 생활해라. 그건 실수야. 압박이 쏟아졌다. 가을바람이 부산의 바다를 스치던 날, 세윤과 세경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재회 후 그들은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세경은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에세이집 숨겨진 사랑을 썼다. 익명으로 레즈비언의 아픔을 그렸다. 세윤은 대학에서 국문과를 전공했다. 세경의 영향을 받아 시를 썼다. 언니, 당신이 내 영감이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의 눈초리. 저기. 여자 둘이. 한국의 보수적 문화가 그들을 괴롭혔다. 세윤의 친구들은 너 아직도? 라고 물었다. 세경의 옛 동료들은 스캔들 때문에? 라고 피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주말에 남산을 오르며 우리는 이겨낼 거야 라고 다짐했다. 세윤의 대학 생활은 새로웠다. LGBT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언니, 나 이제 이해돼.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세경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세경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세윤은 세경을 돌보며 당신이 내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겨울, 그들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영원한 약속을 위해. 해변에서 세경이 말했다. 세윤아, 나 늙을 텐데. 미안. 세윤은 웃었다. 함께 늙어요. 한국의 겨울처럼 포근하게. 그들은 결혼식처럼 맹세했다. 바다를 증인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서울로 돌아와 세윤은 졸업했다. 교사가 되었다. 세경처럼. 그녀의 첫 수업에서 세윤은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숨기지 마세요.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세경은 교실 뒤에서 지켜보았다.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비극이 다가왔다. 세경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세경을 비난했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세경은 무너졌다. 세윤은 곁에 있었다. 언니,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슬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세윤 25살, 세경 37살. 그들은 작은 집에서 살았다.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곳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 입양할까? 세경이 물었다.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랑의 결실로.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 LGBT 권리 운동.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세윤의 책 교실의 비밀이 출간되었다. 세경과 함께 쓴 자전적 소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세윤은 말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우리처럼. 마지막 장면, 벚꽃 아래. 세윤과 세경이 손을 잡고 산책한다. 언니, 후회 없어요. 세경은 미소 지었다. 전혀. 너 덕분에 살았어. 세윤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들의 사랑은 따뜻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배신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끝에 인간다움이 피어났다. 한국의 봄처럼 그들은 다시 피어났다. 영원히.